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다들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언제쯤이나 서민들이 주거 문제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요.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앞에서 봤지만 서울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요새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이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월급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유연하게 느껴지네요. 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7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7억 238만 원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4,200만 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말이 7억 원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들 은행의 힘을 많이 빌릴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 몇 곳을 추려서 등기부 등본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 5개 단지를 분석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마포 노원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한정해서 100채 정도씩을 들여다봤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은행 대출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46.2%였습니다. 53.8%는 대출이 없고요. 물론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일 수는 있습니다. 네. 평균 대출액은 4억 400만 원, 집값의 41% 정도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상당히 받긴 받았네요. 그럼 그 5단지의 최근 거래 동향은 어떤가요? 네, 최근 3년간 주인이 바뀐 아파트는 넉 채 가운데 한 채꼴이었습니다. 거래 시기를 나눠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집값 급등을 보면 실제 거래는 적고 호가는 뛰곤 했는데 이런 모습들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9.13 대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 수요 억제하겠다, 또 주택 신규 물량 늘리겠다, 이렇게요. 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도 그렇지만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주 가깝다는 3기 신도시 계획 그리고 택지 개발 계획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비율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월급 모아서 서울에서 집 사기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비싼 집 가격 더 오르지 않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도 구색 맞추기 식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바로 저 집에 살고 싶다. 직장 다니기에도 또 아이 키우기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양과 질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번 공급 계획들이 또 다른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가장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네요. 연휴 전에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 나왔는데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슬슬 시장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망세를 지나서 집값이 제대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얼마나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나나 기자 고맙습니다.